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연입니다. 자, 8단원 삼각함수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단원 7단원은 삼각함수의 좀 어떤 출발, 그리고 특히나 뭐 각의 정의, 뭐 각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호도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일반각에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좌표를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들. 자, 이걸 배우는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모든 내용에 전부 다 사용이 돼요. 단순히 뭐 삼각함수 계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삼각함수를 그래프를 통해서 또는 삼각함수를 미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과정까지 모조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그와 동시에 이 8단원도 역시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8단원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를 배우는데, 자, 제목이 삼각함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삼각함수가 공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처음 하면은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 삼각함수가 어때? 할만해? 이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쌤, 삼각함수가 좀 어려워요. 또는 부담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이 공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각의 정형이 생소하지. 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생소하지만 각도 생소하고 이 생소한 논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들한테 삼각함수 어때 물어보면 대부분 쌤 미적분이 훨씬 어려운데요?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무슨 삼각함수가 제대로 공부하기 전엔 되게 어색하고 어렵고 공식도 많아 보이지만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의외로 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단원은요, 첫 번째 공식을 배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유롭게 삼각함수의 이 각을 바꾸는 거야. 뭐 각을 쌤이 뭐 변환시킨다. 각을 변환한다. 각을 바꾼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사인에 뭐 뒤에 가서 배우는데 6분의 5파이 같은 게 있어요. 여기 구하면 이게 사인에 6분의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을 바꾸는 게 그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에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크게 공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식이 많지도 않아. 탄젠트에 관한 공식 그리고 제곱에 관한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 텐데 사실 공식은요, 뭐 지난번에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도 공식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뭐 다음 단원, 다다음 단에 배우는 것도 공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공식은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잠깐 봐볼게요. 얘들아, 사인 세타가 뭐니? 이게 R분의 Y 좌표야. 기억납니까? 삼각 함수의 정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R, 다시 말하면 동경의 길이,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 길이분의 Y 좌표가 사인 세타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또 R분의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의,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이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X분의 Y니까 양변의 분자분을 알아내면 R분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값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공식,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공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또 하나요. 이때 이 R이 뭡니까? 어떤 X축, Y축이 있으면 어떤 점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서 실제로 R이 뭐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마치 원의 방정식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로부터 무슨 공식이 등장하냐면요. 코사인을 제곱하고 사인을 제곱하면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코사인 제곱하면 이 값이 R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고요. 얘는 R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인데 이걸 R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가지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 오늘 수업 시간 사용하는 유일한 공식, 탄젠트의 정의,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제곱하면은 합이 1이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근데
이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뒤에 가서 보면 방정식,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뭐 어떤 증명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라고 치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각인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 이 세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냐면은 뭐 6분의 파이가 답이에요. 뭐 30도가 답입니다. 물론 이게 일반각으로 확장하면은 6분의 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답이 있는데 일단 이런 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세타가 6분의 파이처럼 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경우는 세타가 어떤 값인지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인 세타는 2분의 1하고 이렇게 놔두는 거야.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타가 얼마인지는 특수각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저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하죠. 제곱이 등장하면은 원래는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거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 왜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요. 각을 제곱한 건지 코사인 전체를 제곱한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시면은 아 이건 코사인 세타를 전체를 제곱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건 이제 각을 제곱한 걸 갖다 구분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코사인 괄호 세타 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뭐 물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다만 이거는 이제 괄호까지 쓰니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자, 되겠습니까? 좋아요. 오늘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뭐 상제관계 이런 이제 한자는 옛날 표현이라서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뭐 상제관계, 제곱관계. 그냥 이거는 탄젠트는 코사인이면 사인이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이렇게 되고 이거 무슨 공식이지? 이 식은요 어마어마한 공식이 아니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은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여긴 더하기 2이 되고요 요걸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는 이런 공식이고요 이걸 뭐 예전 교육 과정에는 시컨트 제곱 세타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그냥 뭐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1 플러스. 그래서 이거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제곱 세타분의 1 이퀄 여기는 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1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오늘 조금 많은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가 방금 했던 두 가지 내용 그리고 앞 단원에 배웠던 삼각함수 기본적인 정리로부터 사용이 됩니다. 탄젠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임을 증명하세요. 뭐 어마어마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탄젠트 제곱은요. 쌤이 이제 식이 복잡한 경우는 이렇게 쓰기도 해. 사인 세타를 그냥 대문자 S 코사인 세타를 대문자 C로 치환해가지고 쓰기도 할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복잡한 경우에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탄젠트는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의 제곱이야.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은요, 빼기 사인의 제곱은 탄젠트 제곱 뭡니까? 코사인의 제곱분의 사인의 제곱 곱하기 사인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라? 양변에 사인 제곱이 보입니까? 이렇게? 네, 사인 제곱이 보이네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예요?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식이 뭡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이거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의 제곱이 돼서 이 식하고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안 없애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풀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학교에 서술형 시험 본다고 치면은 얘의 덩어리를 통해서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뒤에 걸 통해 앞에 걸 보여주는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봐. 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면은 양변에 사인 제곱으로 묶어내시면은요. 괄호 열고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식은요.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얘가 뭡니까? 바로
사인 제곱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이 식은 사인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으로 또 이걸 증명하는 탄젠트네. 탄젠트. 식이 복잡하다, 그지? 복잡한데 1 빼기 탄젠트 이게 이제 선생님은 사실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치?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2AB. 근데 이 제곱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이게 보여요.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사실은 요거를 제곱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이런 거야. 당연히 처음 공부하면 안 보이겠지. 처음 공부하면 안 보이지만 보여야 돼요. 처음 공부하면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숫자 1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알겠어요? 자,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자, 분모를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코사인 빼기 사인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고요. 분자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좌변을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식이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죠. 그리고 코사인 빼기 사인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을 분자분모를 코사인 나누시면요.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1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돼서 뭐가 됩니까? 1 빼기 탄젠트, 1 더하기 탄젠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형태를 알겠습니까? 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쌤, 이거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인데 이게 1 빼기 탄젠트니까 이 분자 분모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분자 분모를 코사인 제곱 나누면 2이 되고요.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나누게 되면 값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2에 자, 사인 코사인인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꾼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식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데 야, 얘를 어떻게 바꿀까를 봤더니 요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에 1 빼기 탄젠트로 이렇게 묶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의 1이 아까 뭐라고 썼냐면은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이런 공식 기억납니까? 여기 있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이 뭐예요? 탄젠트 제곱, 2탄젠트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 더하기 탄젠트의 1 빼기 탄젠트가 되고 이 식은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없으면 1 빼기 탄젠트에 1 플러스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뭐 할만하죠. 그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더 복잡한 식이네. 1 빼기 사인 코사인 1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니까 요 뿔마만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 1 빼기 사인 코사인이니까 요 식을 변형해서 얘를 만드는 건데 보니까 이 식이 무지하게 복잡한데 분모를 봤더니 분모가 뭔가 사인과 코사인 사인 부분만 뿔마로 바뀌어 있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없을까?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한 묶음 놔두고, 지금 분모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해. 또 이렇게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사인 세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이런 식이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식을 갖다가 합과 차의 곱으로 만들어서 유리화를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어떻게 곱하는 거야? 분자 분모에 플러스 이렇게 곱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여기를 플러스로 바꾼 것을 이렇게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자분모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뭡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빼기 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곱 빼기 제곱.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닌데 일단 그냥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분자가 뭡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뭐 어떻게 바꾸든지 답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거 전개하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더하기 1 빼기 사인의 제곱 되는 거 확인했습니까? 근데 사인 코사인 섞여 있지만 1 빼기 사인 제곱이 뭐예요?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사실은 2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하고 똑같아서 실제 이 식은요 2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면은 이 값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는데 요걸 정리하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C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 2AB, 2BC, 2CA. 그 식이네. 그래서 이 식은 A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 C 제곱 더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또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식이 나왔어요. 봤더니 얘가 지금 2잖아. 2가 없어지고 2가 없어지고 여기도 2가 없어지네. 좋아. 자 그리고요. 이걸 두 개씩 묶으니까 이 앞에 두 개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거 뒤에 두 개는 사인 세타로 묶어내니까 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이해하겠어 지금?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사라져서 최종적인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인데 봐봐요. 문제가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거든? 뭔가 조금 다르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답으로 직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이해 가능한데 또 바꿀 수 없을까? 있지요. 이 식을 분자분모에다가 1 빼기 사인 세타. 왜냐면 이게 제곱 더하면 1이기 때문에 1 빼기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합과 차이 곱이니까 1의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남고요. 여기는 1 빼기 사인 세타가 남아서 제곱하고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분자분모를 합과 차이 곱으로 만들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또 해설지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의 유연함. 중요한 거는 식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항상 숫자 2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해볼게요. 자, 역시 비슷한 내용이제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바꾸는 형태인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 사인 더하기 코사인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을 구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의 코사인은 4분의 1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자, 역시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이런 공식이죠. 요 값을 k라고 놓으면은 자, k의 제곱은 뭡니까?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야. 그 다음 요거 양분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1은 뭡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요걸 양변에 갖다가 더하게 되면은 사라지고요. 얘는 1, 얘는 1이니까 우변은 2가 되고요. 여기는 K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K제곱은 4분의 7이 되고요. 이 K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뿔마 2분의 루트 7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지? 이런 공식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합과 곱의 형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빼기 3AB의 A 더하기 B 뭐 이런 공식.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는 거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을 바꿨으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거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A, B가 이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8분의 3 곱하기 A 더하기 B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 값은 16분의 통분이 되죠.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9 하니까 이 값은 16분의 11. 그죠? 16분의 10이 나오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구하지? 6제곱이네. 그럼 이거 당연히 요거 제곱하면 6제곱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방금 안 쓸 수가 없네. 16분의 11이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사인의 6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6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의 세제곱 코사인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6분의 11이니까 256분의 121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우리가 요걸 알고 있잖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에 8의 세제곱이야? 512분의 그치? 27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세제곱하니까 2의 9제곱이야. 51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2하고 없애고 나니 이 값은 256이 되어서 따라서 얘를 갖다가 넘기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이 값은 256분의 121 더하기 27이 돼서요. 256분의 148이 돼서 구하면은 148, 2로 나누면은 4로 나누면은 4로 나눌 수가 있나? 그렇네요. 48이니까. 그래서 4, 31, 4, 7에 28. 4 나누면 64분의 37. 네, 숫자가 조금 크긴 하지만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니? 네, 좋아요. 자, 이번엔 탄젠트를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가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역수는 뭡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아닙니까? 뭐 통분하면 코사인 곱하기 사인 통분하게 되면은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코사인 곱하기 사인을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떻게 구하지? 이걸 세제곱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을 세제곱한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탄젠트의 탄젠트 분의 1에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이거 앞에서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무슨 마이너스 27분의 8의 세제곱 아까 51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3에 이거 없어서 2이네요. 그리고 없으면 또 아까 3분의 8이 돼서 앞에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거 없애는 게 없이 이렇게 돼서요. 그러면은 27로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512 더하기 8 곱하기 27 하면은 와 숫자가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자. 8 곱하기 어쩔 수 없네. 8 곱하기 27 하게 되면은 270 빼기 54. 어떻게 하면 8 곱하기 27은 10 빼기 2에 27에서 270 빼기 54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더하기 212가 됩니까? 이렇게. 216. 쏘리. 그래서 구한 이 값은 27분의 마이너스에 212를 빼고 나면은 300이니까 그 300에다가 4를 더 빼니까 29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더 쌤 뺄 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쌤보다 잘해. 예? 예.
반드시 마지막까지 계산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합과 곱에 대한 내용들은 뭐 자세히 해봤고, 이번에는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야. 그러면 이거는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하나가 사인, 하나 코사인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니? a고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가 아니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니? 이 값도 역시 a가 되는 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과 곱은 방금 직전에 8-2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했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게 되네. 합과 곱이 무슨 관계가 있었더라? 요 식의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되고 이 값이 a의 제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금 사인 코사인이 또 a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전부 다 왼쪽 넘기면은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a가 뭡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값은 a가 1 더하기 루트 2이거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삼각비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 거 알고 있습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r분의 y좌표 아닙니까? 근데 이 r이 뭐냐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y니까 무조건 분모가 분자보다 절대값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 루트 y제곱이 절대값 y인데 거기다 x제곱 더한 거에 루트를 씌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분모가 분자보다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값은 1보다 무조건 작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거야.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은 곱한 값이 a인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둘 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곱하면 절대로 1보다 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0.414 이런 값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알겠습니까? 각에 대한 어떤 제한 범위가 있는 거예요. 자, 되겠죠? 하나씩 탁탁탁탁. 자, 그 다음에 탄젠트하고 탄젠트 분해를 두 근을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합과 곱.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근의 합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의 세타분의 1이 두 근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이 값은 무조건 1이네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앞에 썼잖아. 얘가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얘가 뭡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것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뭐였습니까? 방금 했잖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a였기 때문에 이 값이 a분의 1인 거야. 이게 뭐였다고 방금?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겁니다. 자, 됐어요. 뭐 조금 더 유리화까지 시켜볼까요? 분자하면 1 플러스 루트 2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2가 이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합이 요거고요. 곱이 1인 2차 방정식.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의 x 플러스 1은 0. 이게 답이죠. 왜? 이 방정식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2. 곱이 얼마입니까? 1. 따라서 문제 조건을 만족. 네, 이렇게. 잘 되죠? 다음 8-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계산 문제입니다. 세타가 둔각이고 둔각이 뭐니?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걸 둔각이라고 부르죠. 얘각은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 그러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 90도부터 180도 사이. 이런 거. 직각은 뭡니까? 90도.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거. 요거 사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연습하는 방법. X축, 연습해야 됩니다. Y축.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은 이 값을 만족하는 세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이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하는 값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세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좌표상의 둔각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서 이 점의 좌표를 통해 지금 요각이 세타인 거야. 그럼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란 말은 자, 사인 세타의 수학적 정의는 R분의 Y 좌표거든요. 그래서 자, 요렇게 X 좌표하고 Y 좌표가 있으면 이 값이 문제에서 5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네. R이 5이고 Y가 3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Y 좌표가 3이고 요 길이가 5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면 되겠어요? Y 좌표가 3이고 X 좌표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X 좌표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5의 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둔각이니까 제2사분면의 가격이된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4,3이 되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R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얼마입니까?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하는 건데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 1 되는 거 확인했니? 그지? 근데 문제가 사인 값이 5분의 3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25분의 9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은 이 값이 1. 따라서 코사인 제곱이 얼마입니까? 25분의 25 빼기 25분의 9니까 25분의 16이 돼서 코사인 값은 뿔마 5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둔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만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해. 얼핏 보면 두 번째 게 더 편리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의 정의를 통해서 먼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하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식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 역시 저걸로부터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코사인을 구했고요. 탄젠트는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탄젠트가 마이너스 12분의 5일 때. 그러면 이 말인 거야. 탄젠트가 마이너스 12분의 5일 때 사인, 코사인 구하는 건데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려면은 얘가 세타가 제2사분면이거나 제4사분면이 돼야 됩니다. 그지? 제1사분면이나 제3사분면은 탄젠트가 양수고요. 제2나 제4는 음수인데 제2사분면은 사인 양수, 코사인 음수고요. 제4사분면은 사인 음수, 코사인 양수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답이 그래서 두 가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푸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되게 많아. 근데 선생님은 역시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정석적인 방법. 이게 X축이고 Y축이면 탄젠트의 수학적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거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어떤 점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제2사분면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은 이 말인 거야. X좌표가 제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12이고 Y좌표가 플러스 5라고 가정하면 어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2이고 얘가 5가 되면은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이 R 값이 얼마냐면은 13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13제곱. 네, 따라서 정답은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세타가 R분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13분의 5.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13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했잖아. 제4사분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도 가능한가 이런 점도. 이런 점에서 뭐가 나냐면 어쨌든 X좌표분의 Y좌표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면 되는데 이 제4사분면은 반드시 X좌표가 양수입니다. 얘가 합치니까 플러스 12가 돼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24, 마이너스 10도 되는 거야. 뭐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가장 간단한 정수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거죠. 자, 확 바뀌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하나씩 따져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탄젠트 값이 12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역시 동일하게 요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값이 1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13이 되는 거기 때문에 R분의 Y좌표 따라서 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이렇게 돼서 요게 전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답은 이렇게 두 쌍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되겠죠? 8-5번. 계속해서 각을 변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통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제곱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자, 2 코사인 빼기 사인이 1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십시오. 단 세타는 0에서 90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각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구해볼까요? 코사인 빼기 사인이 1인데 이걸 어떻게 한 문자로 통일시키는 거야. 한 문자로. 한 문자로 통일할 수가 없을까? 2 코사인하고 사인이 2 코사인하고 사인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봐봐요. 1을 넘기면 2 코사인은 1 플러스 사인 아닙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4 코사인의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야. 사인 값을 구하려면 한 문자로 통일을 쫙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4 코사인 제곱자리다가 4 마이너스 4 사인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확인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만이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요. 5 사인의 제곱 더하기 2 사인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1, 5, 1, 3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되면 문제의 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5분의 3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각이니까 사인은 무조건 양수이므로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는 워낙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외웠는데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있을 때 사인은 R분의 Y좌표예요. 이렇게. 이 R이 5가 되고요. Y좌표가 3이 되면 되기 때문에 몇 컴마 3이 되면 되겠습니까? 4 컴마 3이 돼야지만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사인이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4분의 3.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제곱을 통해서 식을 변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6사인 제곱의 사인 코사인의 2코사인 한 형태가 탄젠트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친절하게 이런 어마어마한 식이 있는데 탄젠트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어떤 힌트가 있는 거야. 탄젠트를 구하는 게 쉽나 봐. 탄젠트는 뭐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하는 게 쉽나 봐. 근데 이 식은 이걸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요. 코사인분의 사인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하나가 없어지면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요. 여기는 양변을 코사인 제곱 나누시면요. 이 식은 6탄젠트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여기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빼기. 2는 0.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어때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인수분해. 2, 3. 1, 2.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식은 여기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 그대로 안 써도 되겠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상위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점점점 익숙해져야 돼. 뭐냐면 언제까지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느라고 그 연습장과 시간과 연필을 낭비하고 있을래? 그냥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됩니다. 원래 잘하는 건 없어. 쌤 개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학창시절에. 뭐 지금도 좀 하긴 하지만 잘했었는데 원래부터 잘하는 건 없어.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집중해서 정말 수학에 푹 빠졌던 시절이 한 2년,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받아들이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탄젠트 값을 구했고요. 문제가 90도부터 180 사이니까 제2사분면에 있으므로 탄젠트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좌표를 표현하게 되면요. 이런 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를 2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2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길이 얼마예요? 루트 3의 제곱 2의 제곱 하면 이게 루트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질문이 뭐예요? 사인, 코사인, 사인하고 코사인 더하는 거니까 사인은 뭐예요? 루트 13분의 y좌표 2. 코사인 뭡니까?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요거 더하는 게 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13분의 루트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 식이 복잡하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봐볼까? 다음 두 방정식 세타를 소거해서 A, B 사이 관계식을 구하십시오. 한마디로 A, B는 남기시고요. 세타는 없애버리세요. 이런 말입니다. 단 A, B는 실수이다. 그러면 뭐 사인, 코사인 있고요. 이거 두 번째 거 봤더니 B 사인 세타 더하기 요거 넘기니까 A-B의 코사인 세타 이퀄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두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가 없애세요라는 뜻은 어떻게 합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는요. 곱하기 A-B를 하시고요. 이 식에다가는 곱하기 B를 하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식은 코사인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B의 A-B고요. 여기는 코사인 앞에 개수가 A-B에 곱하기 B가 되니까 그때 위아래 더하게 되면은 이 코사인이 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A의 A-B의 사인 세타 더하기 이 식은 B의 제곱의 사인 세타 이퀄 이 식은 A-B 더하기 B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이거 전기해석이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세타를 구하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게 아니라 다른 거 곱해가지고 요 앞에 사인을 갖다가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인 날리는 방법 더 간단하지. 곱하기 B하고 곱하기 A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값은 똑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B였던가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게 되면은 는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분의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끝. 자, 이렇게 8단원의 이론 중에서 이제 가장 덩어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곱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나 뭐 계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맞춰봤고요. 다음 시간에 할 이론들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론이야.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막 각을 자유롭게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